가까운 주변 지인이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살다 보니 굳이 다른 사람 챙기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으며 살아야지 괜히 어설프게 남 챙겨주다가 뒤통수만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것이 다르니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상승장에 들어간 사람은 주식을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고 폭락장에 들어간 사람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하나 해 주었는데요. 아는 시골 할머니 중에 어디 가서 밥 먹으면 밥값 꼭 네가 내라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술값도 아니고 밥값 그거 얼마냐? 베풀면 남는다. 밥값 꼭 네가 내라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도 않는 시골 분인데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그걸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며 평생 살아오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베푸는 것이 좋은가? 내 거 잘 챙기며 사는 게 좋은가와 관련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와튼스쿨의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입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가 쓴 Give and Take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사람의 성향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베푸는 사람 기버,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테이커,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매처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는 기버가 많은데 베푸는 행위가 성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베푸는 행위가 어떻게 성공의 선순환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러 사례 중 하나로 병적으로 양보만 하는 어느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샘슨이라는 변호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어도 공공선과 대의 명분에 맞지 않으면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던 와중에 상원의원에 출마를 하는데요. 출마 초기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47%가 나오면서 여러 후보자 중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직 주지사가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선거전 양상이 달라지는데요. 현직 주지사가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그때 샘슨은 본인이 당선되는 것보다 현직 주지사가 당선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현역 주지사가 여러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데다가 공공정책의 지향점이 본인과는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샘슨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지지율 38%로 2위로 달리던 본인이 지지율 9%밖에 되지 않던 3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후보 사퇴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책적 지향점에서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3위 후보가 당선이 되면 본인이 당선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자 선거 캠프에선 난리가 납니다. 지지율이 더 높은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는 경우가 어디냐는 거죠.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샘슨은 결국 후보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그의 진정성이 어필되었던지 자신이 표를 몰아준 3위 후보가 51%를 득표하면서 상원의원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 후에 시작되는데요. 샘슨은 4년 후에 다시 선거에 나와 상원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가 상원의원이 되는데 1등 공신이 있었는데요. 그 전 선거에서 자신의 표를 몰아주었던 바로 그 3위 후보였습니다. 현직 상원의원이 된 그 3위 후보는 소속과 정파에 관계없이 샘슨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때 후보 통합 과정을 지켜봤던 그 당시 4위 후보자도 샘슨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샘슨이 당선되는 데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샘슨은 그 이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출마하게 되고 결국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샘슨은 필명인데요. 대의를 위해 양보를 하고 훗날 대통령까지 되었던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그가 염원했던 공공정책은 바로 노예 해방이었고 그걸 위해 3위 후보에게 선뜻표를 몰아주게 됐던 겁니다. 전형적인 기보의 삶을 살았던 링컨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에게 역대 최고의 대통령을 조사하면 링컨이 항상 1위로 나온다고 합니다.
링컨 사례를 예로 들긴 했지만 저는 기버가 항상 최선의 인간관계 스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경험치에 따라 최선의 인간관계 방식이 달라지고 각자 역량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기버일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퍼포먼스가 낮은 집단도 역시 기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기버가 되면 성공의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엔 기버 못지않게 매처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경험치와 역량치에 따라 선택해야 할 인간관계 전략이 다르다는 것이죠. 본인이 평균치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베푸는 삶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라면 기버의 삶이 훨씬 유리한 전략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어설프게 기버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매처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것을 빼들어 자기 걸로 만드는 테이커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거에는 나름 괜찮은 전략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정보 채널이 다양해진 시대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전략입니다. 테이커로서의 정체성은 금방 드러나고 상대방도 똑같은 방식으로 날 대하면 이점은 전혀 없어지면서 운신의 폭만 좁아지고 다른 이들의 도움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이 책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방식에 대한 원칙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괜찮은 책입니다. 책의 내용이 길고 중반 이후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바쁘시면 앞부분 반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호 호혜의 원칙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베풀고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